번째 헥산 들어가 보자. 헥산은 일단 단백질, 헥산 각각 당연히 출제되지만 같이 문제 나오는 경향도 높아요. 왜냐? 똑같이 패턴을 가지고 있고요. 헥산도 고분자 물질이고요. 단위체인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을 반복적으로 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체를 구성할 건데 CHOMP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위체 나와 있지? 뉴클레오타이드 외우셔야 합니다. 얘네들이 만드는 고분자 탄소 화합물이고요. 두 종류가 있어요. DNA, RNA. 아래에 나와 있는 요 3번 요 표랑 좀 같이 보면서 우리가 익혀 나갈 겁니다. 일단은 아미노산처럼 얘도요 뉴클레오타이드를 먼저 공략해야 되는데 헥산을 구성하는 단위체로서 얘 자체도 한 세트를 우리가 기억해 줘야 해. 인산과 당과 염기입니다. 1대 1대 1로 얘네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한 세트야. 여기를 모형을 중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인산 동글동글하게 대칭적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당은요 이렇게 오각형, 그리고 대부분 염기는요 이렇게 네모로 그려요. 여기에서요 인산과 당, 염기, 인산은 사실 큰 특징은 없어서, 그리고 DNA, RNA 공통이어서 얘 가지고는 크게 문제낼 건 없고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을 하면 되는데, 당부터는 RNA와 DNA에서 갈리기 때문에 이 표가 너무 중요합니다. 당, 탄소 원자가 5개 있고요. 그래서 5탄당이라고 해요. 오각형이니까 5탄당 그렇게 연결을 했다가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오각형을 구성하는 거에 하나가 이렇게 산소야. 그러다 보니까 고리 내에 5개의 탄소가 다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5번째 탄소는 이렇게 밖에 삐져나가 있어.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케이? 5탄당, 오각형, 그러니까 고리 5개 다 탄소, 이런 식으로 낚일 수 있어요. 조심하시고, 디옥실리보스와 리보스 두 종류입니다. 얘들아, 디옥시, 이 말은 뭐냐? 옥시전, 산소가 D, 하나 없다 이거야. 이거는 몇 번째 탄소를 봐야 하느냐? 두 번째 보세요. 얘는 디옥시. 얘는 산소가 하나 더 있지? 리보스보다요 산소 하나가 적다 이거야. 선생님이 좀 강조하느냐고 이렇게 떨어뜨려 놨는데 굳이 이거는 떨어뜨려도 안 떨어뜨려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요 2번 탄소를 보시면 산소가 있으면 리보스, 디옥시, 한 개가 없으면은 DNA 거. 오케이? 따라서 구조에서는요 이 두 가지 포인트 가지고 장난칠 수 있고요. 구조까지는 언급을 잘 안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응용된 문제들 많이 낼 수 있어서 이 정도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 오케이. 염기는요 5종류예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유라실. 이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익혀주면 선생님처럼 그냥 ATGCU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상관없지만 뭔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름을요. 탄소화합물 각각 다 그런데 질소를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5종류입니다. A, G, C 이것까지는 똑같은데요. 타이밍과 유라실이요. 각각 DNA와 RNA를 구성하는 염기여서요. 얘네들 각각 물어보면 4종류. 4종류예요. 전체 토탈로 물어봤을 때 5종류였고요. 오케이. 헥산을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이러면 안 되는데 폴리펩타이드 절대 아니지 얘들아. 요 폴리만 보고 또 낚이는 경우 있어요. 폴리펩타이드는요 단백질 되기 직전 요 상태에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요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결합을 할 거야. 그러면서 폴리해집니다. 많아진다 그 뜻이야. 일단은 세트예요. 인산, 당, 염기가 세트. 그런데 얘는요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야. 인산당 염기 1대1대1이 한 세트야.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요렇게가 세트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연결해주는 그 선이 누구랑 누구냐? 인산과 당, 여기가 연결. 그리고 인산과 당, 여기가 연결. 그리고 인산과 당, 이렇게 연결된다는 그 뜻이야.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만 대충씩 보면은 그냥 연결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가 인산과 염기 연결시키거나 당과 염기를 연결시키고 이런 것들을 구분을 못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얘네들 정확하게 인산과 당의 연결이다.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빠르게 너희들한테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 그리기가 힘들어. 우리 DNA, RNA 여기에서 중요한 건요. 뉴클레오타이드 중에서 염기 부분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 인산과 당이 있는 이 부분을요. 생략할 거야. 빨리 전달할 거야. 그런데 염기는 생략해서는 안 돼. 이건 유전자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서 얘는 생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긴 살려놓을 거야.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여기 요렇게 이제 한 라인으로 요 부분을 그릴 겁니다. 인산과 당을 여기 한 라인에 숨겨놓은 거야. 그거를요. 외부 또는 바깥 골격이라 그래. 이 바깥 골격이 여기 지금 한 줄로 이렇게 표현된 거야. 그럼 염기는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염기는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얘네들을 A, T, G, C 그려 나갈 겁니다. 오케이? 따라서 이렇게 지금 염기는 반드시 그려줘야 되고요. 인산과 당은요 숨겨놓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주의하면은 옆에다가도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까? 인산과 당은요 하나의 라인에 오케이? 그리고 얘네들은 염기는 안쪽에다가 요렇게 꼭 표시를 해줄 거야. 그런데 얘네들을 염기들을 연결하는 룰이 있어. 대단한 건 아니고요. A는 아데닌은요 타이민하고만 연결이 돼야 돼. 구아닌은요 사이토신하고만 연결이 돼야 돼. 그래서 여기는 P가 오고 A가 오고 C가 오고 G가 옵니다. 요건 절대로 안 바뀌어. 이러한 관계를 뭐라고 하느냐? 상보절하. 상보적 관계.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할 건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선 안에 이렇게 표현하고 염기는요 내부 안쪽이라고 하거든. 내부 골격은 반드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먼저 염기의 상보결합 요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오케이 요거 중요하고요. 구조랑 다시 한번 조금씩 추가로 보시면 기능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해요.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해요. 그리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하는데 사실 DNA가 시키지 않으면 단백질 합성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실 DNA도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이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들마다 요거 의견이 조금 갈립니다. 직접적으로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걸 RNA로만 국한되게 말하시는 선생님들이 있고 방금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DNA가 시키지 않으면 전달도 못해.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관여해 이렇게 보시는 두 가지의 좀 이견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 학교마다 각각 선생님들께 꼭 여쭤보십시오. 선생님 다시 수업 시간에 만나면 확인할게요. 그리고 나서 분자 구조에서는요. 폴린 뉴클레오타이드를 아까 하나의 인산과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이 만나서 이렇게 폴리하게 결합을 여러 번 했지? 그런 게 이중 나선으로 꼬여 있어요. 왼쪽에 그림 보이죠? 요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꼬여 있고요. RNA는요. 혼자 있습니다. 단일가닥. 오케이? 나선 안쪽에 염기가 결합하고 있는데 그 결합이 상보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얘는 결합을 안 합니다. 그냥 염기만 있는 상황. 오케이? 이거는 두 개의 폴린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염기가 이쪽 안쪽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당연히 단일 가닥이니까 DNA보다 크기 작겠죠. 됐습니까? 이런 거 중요하고요.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 중요합니다. 여기서는요. 종류 싸움이야.
종류를 물어볼 때요. 뉴클레오타이드 누구 거인지 안 물어보고 그냥 총 개념으로 물어보면 8종류예요. 왜냐? 인산 그대로 DNA든 RNA든 똑같아. 근데 당이 갈리죠. 디옥실리보스랑 리보스 이렇게 갈린단 말이야. 디옥실리보스가 가질 수 있는 염기는요. A. U 없어. TGC. 리보스가 가질 수 있는 염기는요. A. UGC. 요렇게 각각이 4개입니다. 문제에서 DNA의 뉴클레오타이드 수 이렇게 물어보면 4개. RNA도 마찬가지 4개. 근데 그냥 전체 뉴클레오타이드 수 물어보면 8개. 중요해요. DNA와 RNA를 구성하는 당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갈린다라는 얘기. 이중 나선을 봤을 때 지름은요 균일합니다. 왜냐? 상보결합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 말은 짝꿍 안 바꾼다 그 뜻이야. 그래서 폭이 일정하다 그 뜻이고요. 나선 1의 전후는 그림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염기쌍을 세어볼까요, 얘들아? 염기쌍을 세어보면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쌍이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회전. 그런데 8쌍 아니고 10쌍이거든? 왜요? 여기 지금 꼬여있는 부분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우리한텐 보이지 않고 염기쌍이 존재합니다. 됐죠? 그래서 10쌍 보이는 것 8개 플러스 2. 오케이. DNA 염기의 상보 결합이다. 이건 너무 중요한데요. 서술로도 잘 나와요. 염기는 일단 두 가닥의 폴린 뉴클레오타이드가 상보 결합을 합니다. 그럴 때 항상 정해진 염기하고만 결합을 해요. 그 정해진 거 짝꿍 절대로 안 바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폴린 뉴클레오타이드 한쪽만 줍니다. 이중 나선에서요. 하나의 서열만 주는 거야. A, T, T, C, G, T 이렇게 줘. 그럼 두 번째 서열을 우리 보고 찾으라고 해요. 선생님 여기 있는 것들 요렇게 선생님 일단 요거 공간 때문에 밑으로 그릴게 얘들아. T, A, A, G, C, A 이런 식으로 찾으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따라서 얘네 짝꿍은 꼭 기억해줘야 되겠죠? AT. 너희도 AT 이렇게만 알면 안 돼. 아데닌 타이민. 정확하게요. 구아닌 사이토신. 됐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지금 DNA의 첫 번째 가닥 그리고 두 번째 가닥 이렇게 그린 건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뉴클레오타이드 몇 개 그렸어? 이게 셀 수 있어야 돼. 인산과 당은 숨겨놓는다고 했어요. 한 라인으로. 그러면 얘들아 누구 걸 세면 되느냐? 염기를 세시면 돼요. 염기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반대도 똑같죠. 그래서 내가 12개의 뉴클레오타이드를 지금 표현한 거야. 여기 지금 요 라인에 인산당 염기 이렇게 붙은 거잖아. 인산당 염기. 오케이? 이렇게 세시면 됩니다. DNA 유전 정보 A, G, C, T 4개의 종류 가지고 우리 전 세계에 동일한 유전자 절대 없다 이랬죠. 왜 이렇게 다양해지느냐? 항상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 수, 배열 순서 때문인데 뉴클레오타이드 중에서 중요한 건 염기야. 그래서 원래대로면 단위체의 또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수 배열 순서 이렇게 서술하거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여기 DNA에서는 염기 서열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이렇게 DNA 염기 서열에 따라 서로 다른 유전 정보를 이렇게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알고 싶어요? 보시면 수소결합 이렇게 나와 있죠? 수소결합은 절대 공유결합이 아니다 그랬어. 어디에서 그랬더라? 단백질에서. 폴리펩타이드가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공유결합 아니고 수소결합합니다. 그랬거든요.
접히거나 꼬이게 하는 힘이야. 그게 여기서 표현된 건 뭐냐면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된 결합. 여기도 있죠? 그래서 AT 사이에서는 수소 결합이 두 개예요. GC, CG 여기 사이에서는 하나, 둘, 세 개네요. 이렇게 수소 결합수 정도는 종종 물어봅니다. 피리미딘계다, 퓨린계다 이거는 잘 물어보진 않아. 하지만 부교재에 종종 이제 제시를 해줘서 선생님도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빈도는 거의 안 나온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하지만 수소 결합의 숫자 정도는 몇 개인지 정도는 이런 식으로 좀 아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수소 결합의 정의인데요. 이것도 화원 개념으로서 자세하게 정확하게 이해를 요하진 않습니다. 말했다시피 공유결합이 아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오케이. 고생했습니다.